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 지정훈 CPA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그 새 사무실에 약간의 그 레노베이션이 좀 필요해서 한 열흘 정도 제가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인데 아침에 애들 학교에 드롭하고 제 와이프가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지금 저 혼자 있는데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그래서 뭐를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김치볶음밥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김치볶음밥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밥 먹고 여러분들과 정말 유익한 세법 정보 나누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식용유를 지금 이제 넣고요. 먼저 저는 계란 후라이부터 합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 계란 2개 이렇게 하고 일단 쓰레기는 여기 싱크대에 놔두고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스팸. 스팸은 그냥 구워서 쌀밥에 먹으면 정말 맛있죠. 거기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그 맛있는 김치랑 스팸을 한데 모아서 볶으면 뭐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한번 볶아볼까요? 볶아보자. 한번 또 참기름, 이 참기름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또 고소한 맛을 또 좋아해서 살짝 참기름을 넣어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 유튜버 유명한 분이 참기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 괜히 했어요. 괜히 했어. 먹으러 갈까요? 먹고 있습니다. 김치볶음밥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미국 세법 왕초보 제2편 미국에서 사업한다면 이 정도는 알자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사업 계획서, 사업 아이템 구상 뭐 이런 거 빼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Types of Business Entities 라고 불리우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립하는 Types of Business Entities, 회사 종류입니다. 보시면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런 엔티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트너십을 제외한 나머지 엔티티는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종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먼저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각 회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득세 보고하는 서식, 소득세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간단히 자영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종류하고는 다르게 법인격체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회사가 아니고요. 이 Sole Proprietorship은, 이 자영업은
사업이 개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본인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운영을 하거나 DBA라는 사업체 이름을 따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DBA는 Doing Business As의 줄임말이라고 참고로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레이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자영업은 가장 간단한 형태라서 따로 법인처럼 복잡한 등록 절차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DBA만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주정부로부터 세금 ID만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운수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인디펜더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회사 종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자영업의 장점은 시작하기 쉽고 개인이 전적으로 경영 결정권을 가지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따로 사업체 레벨에서 과세 없이 소유주가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즉 서식 1040 폼 1040를 보고할 때 소득세를 보고하면 됩니다. 단점은 자영업은 모든 책임에 대해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주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업체는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영업은 서식 1040와 스케줄 C라는 것을 통해서 연방정부 소득세를 보고하고요.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정부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Types of Business Entities, 회사 종류의 주정부 소득세는 각 주마다 다른 서식을 쓰고요. 또 보고 마감일도 연방정부 마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Sole Proprietorship은 혼자 하는 사업이고요. 파트너십은 동업 형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Sole Proprietorship은 혼자 하는 사업이 맞는데요.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트너십은 동업 형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친구랑 같이 투자해서 너는 아이스크림 팔고 나는 주스를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겠죠. 네, 같이 동업하는 형태겠죠. 네, 근데 이 파트너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 동업자가 유한 책임을 지느냐, 무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파트너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모든 동업자들이 도관 과세 혜택을 받는 pass-through entity라고 불리고요. 이 도관 과세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의 과세를 소유주에게 이전시켜서 소유주 레벨에서 과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생긴 순이익에 대한 소득이 각 동업자에게 넘어가서 개인 레벨에서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자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유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 사업체에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게 사업적 신뢰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각 파트너십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보다 크고요.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포함해 모든 사업상 부채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십은 3월 15일까지 서식 1065를 통해서 소득을 보고하고요. 일종의 인포메이션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서식
Form 1065를 통해서 연방정부 세금을 보고한다는 겁니다. 3월 15일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은 4월 15일까지였고요. 파트너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 파트너십은 스케줄 K1이라는 것을 발급해서 파트너들이 개인 세금 보고할 때 그 스케줄 K1에 명시되어 있는 배분된 수익에 대해서 각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방정부 소득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주정부 소득세는 주정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파트너십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적 실체인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사업상 부채에 대해서 주식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과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 책임의 이점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LG전자의 주주고요. 근데 갑자기 LG전자가 망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망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책임은 제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되겠죠? LG전자 채권자가 저보고 회사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저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 자체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배분하는 경우 주주 개인 레벨에서 개인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유일하게 더블 텍세이션이 적용되는 회사는 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코퍼레이션을 C코퍼레이션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C코퍼레이션 외에 더블 텍세이션을 피할 수 있는 S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퍼레이션은 세법상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C코퍼레이션입니다. 이 C코퍼레이션의 장점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별도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의 존재는 주주, 임원 또는 이사들의 사망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주주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업을 관장할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고 자신들이 직접 회사의 이사회 이사로 참여해서 직접 사업을 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설립 절차 비용이 타 회사 종류에 비해서 높고요.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이사회 모임, 정기 주주총회 개최 및 다양한 기록 작성 관리, 요건 준수와 또 형식적인 기록 작성이 또 이행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블 텍세이션이 적용되는 또 유일한 회사 종류라고 또 볼 수 있어서 이 더블 텍세이션이 가장 또 큰 단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C코퍼레이션은 서식 1120로 마감일 4월 15일까지 법인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이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코퍼레이션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이제 S코퍼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광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무실로 이전한 기념으로 비즈니스 오너들 그리고 청년 창업자분들께 무료로 비즈니스 컨설팅과 세무 계획 상담을 드립니다.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무료 상담은 하와이에 계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직접 서류를 보고 상세하게 최소 1시간 정도는 사무실에서 저와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와이에 계신 분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를 했네요. 네, 지금부터 S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코퍼레이션은 파트너십처럼 도관과세 혜택을 받는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의 더블 텍세이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IRS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특별한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도감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즉 법인세를 주식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각 주주들에게 넘어가서 개인 레벨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도감과세와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 이점을 누리게 되는 S코퍼레이션 신청은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후 IRS의 Form 2553 서식 2553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청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AND 조건입니다. 역시 공짜는 없죠. 네,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국 주식회사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 주주가 없어야 한다. 셋째, 주주 수가 1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모든 주주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한다. 특정 유형의 신탁 및 유산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사 주식 종류가 한 가지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보통주가 있겠죠. 네, S코퍼레이션의 장점은 일반 C코퍼레이션과 상법상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 세법상 장점은 더블 텍세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주식회사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단점은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수의 제한이 있고 회사의 자본 구조에 한계가 있으며 소유주들은 합당한 수준에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S코퍼레이션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급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여를 안 받고 계시는데요. 합당한 수준에서 꼭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시면 나중에 IRS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 C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절차, 서류 업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팁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C코퍼레이션은 법인세가 그냥 플랫 21%예요. 플랫으로. 그리고 2018년 텍스 컷 앤 잡 액트 이전에는 탑 레이시 35%여서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은 C코퍼레이션을 선택할 때 세율을 잘 적용해서 선택하면 C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절세하는 것에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 볼륨 있는 회사에만 적용이 되고요. 스몰 비즈니스들은 거의 대부분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하면 세법상 그런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코퍼레이션은 3월 15일까지 서식 1120S를 통해서 소득을 보고합니다. 일종의 인포메이션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S코퍼레이션은 스케줄 K1이라는 것을 발급해서 주주들이 개인 세금 보고할 때 그 스케줄 K1에 명시되어 있는 배분된 수익에 대해서 각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로 LLC라고 불리고요. 한국어로는 유한책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종류는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장점과 파트너십의 조세 효율성을 주는 도관과세 방법, 장점을 합친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사 종류 중에서 가장 유연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LLC의 소유주는 멤버라고 불리고요. 이 멤버들은 경영 책임, 수익 분담, 자금 조달 의무, 존속, 해산 등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누고 결정할 수 있고요. LLC 설립하는 것도 일반 주식회사보다 쉽습니다.
LS의 장점은 조직적 측면과 경영관리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회사 종류고요. LSE 멤버가 직접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경영관리자가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LSE 멤버들의 법적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책임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LSE 멤버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멤버가 한 명이어도 LSE 설립이 가능하고요. 여러 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멤버가 한 명이면 싱글 멤버 LSE가 되는 것이고, 멤버가 여러 명으로 설립될 때는 멀티 멤버 LSE가 되는 겁니다. LSE의 단점은 다른 회사 종류에 비해서 세금 신고가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고, 소유권 양도에 일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가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소유권 양도에 일부 제약이 따르는 거, 이게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E의 세금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멤버 LSE 그리고 멀티 멤버 LSE의 세금 처리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점, 이게 조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S코퍼레이션 또는 C코퍼레이션 형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 LSE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약간 컨비네이션 돼 있는 회사의 형태예요. 회사 종류예요. 그래서 이 LSE는 코퍼레이션처럼 S코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C코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법상 IRS에서 이 LSE한테 그 허락을 줬습니다. 너는 S코퍼레이션 형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또는 C코퍼레이션 형식으로 소득세를 할 수 있다. 너가 일정 서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형식으로 세금 보고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싱글 멤버 LSE는 4월 15일까지 자영업처럼 폼 1040 스케줄 C로 소득세를 보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멀티 멤버 LSE는 서식 1065 폼 1065로 3월 15일까지 소득 정보를 보고하고 각 멤버들이 K1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개인 레벨에서 최종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회사 종류와 관련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 회사 종류에 대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세법 왕초보라는 제목으로 총 10편으로 미국 세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세법 왕초보 제3편 나는 절대 세무감사 걸리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고로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